안녕하세요. 누구나 모여 무슨 이야기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무의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무의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 이야기 들려주실 알렉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렉스 어떻게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별로 안 더운데요. 그러니까 알렉스는 정말 기초부터 본인의 반응에 따라서 잘 관리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덥기는 더운데 땀은 나고 그런데 못 참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에어컨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좀 엄살이 심한 건가? 더우면 일단 에어컨 틀고 얼음팩 옆에 끼고 얼음냉면 즐겨 먹고 이러면서 여름을 아주 힘겹게 넘기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녹음실 환경이 에어컨에 완전히 노출돼서 하루를 꼬박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손과 발이 퉁퉁 붓더라고요. 추운 거예요? 좋아요. 아, 예. 추워서 퉁퉁 네. 부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에어컨 절대 원래 에어컨 바람 없이 버텨보자 이러긴 했지만 웬만하면 이제 에어컨 바람이 있는다 하더라도 좀 없는 쪽으로 옮겨 앉거나 아니면 가디건을 하나 더 위에 입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이러고 있답니다. 저도 그때 너무 추워서 저도 체했어요. 위장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밥 먹고 바로 앉아서 일을 하는데 되게 추우니까 추운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뀌었다는 거는 예전에 만약에 그런 과정으로 부었다 이러면 이 붓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들을 찾아서 마셔보거나 이랬을 텐데 내가 몸을 너무 차갑게 했구나 생각을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이러면서 더위를 참고 견뎠다는 게 내 몸의 이제 귀중함도 알면서 내가 몸을 위해서 좀 많이 애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자연 치료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방송을 들려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인터넷에 올라온 하나의 기사를 봤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아이를 위해서 해주고자 하셔서 소아 전문, 한의 전문 의사들이 모여있는 제가 그거 알아요. 그 이름 알고요. 그 H 소아과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공부를 한참 할 때였어요. 그런데 본초 가르치는 약제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분께서 굉장한 한의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린이 전문 한의원? 예. 그러면서 저는 그때 제가 미국에 살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어떤 이런 전혀 정보가 없을 때였어요. 어린 아이들도 정말 쉽게 먹을 수 있는 한약을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공부할 그때쯤이면 우리 아이들이 막 초등학교 이럴 때였거든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한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아이디어가 좋다. 우리도 이런 걸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한의원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약 다리는 방법을 들으면서 시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잊어먹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 뉴스를 보고 나서 그 소아과네 라고 제가. 그 뉴스가 어린아이 18개월 된 아이가 한의원에서 받은 한약을 먹였는데 한약을 먹고 나서 며칠 후에 몸에 있는 털이 다 빠졌다. 머리털, 눈썹, 이런 부분에 털이 다 빠져서 정말 이제 놀라서 부모님들이 이제 항의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약을 먹은 지 3일 만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의사 입장에서 냉정하게 표현을 한다면 한의원의 실수는 어떤 약을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환자가 어린이가 어떤 그 양약이나 그 외 나머지 다른 영양제 이런 거 있잖아요. 양약이 있는데 그걸 복용 사실을 아마 인지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 환자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게 옳다 그러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약을 쓸 때 기본적으로 약이라고 하는 것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이 강하기 때문에 약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양약도 한약 재료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자연에서 건져낸 거고. 이게 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네네. 약들이잖아요. 다 추출을 해서 다 끄집어내서 거기서 특별히 효과가 있다라고 비슷하게 생긴 것을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굉장히 강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약은 그렇게 생긴 거고 한약은 통째로 쓰자. 같이 써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달여서 마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약 성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한의에서도 한약을 쓸 때 이 약하고 저 약은 같이 쓰면 안 돼.
같이 쓰면 안 돼라는 것들을 우리가 따로 배우거든요. 그리고 한약을 처방할 때도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기존 복용에 고혈압, 당뇨 아니면 뭐 항생제 이런 것들 아니면 심장약 이런 거 따로 드시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 한약이 몸에 들어가서 기존에 복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복용해서 몸에 남아있는 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가 상충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물어봤어. 그러니까 의사가 적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약 처방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책임 소재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예 안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물어봤는데 안 물어봤다. 이건 의사 잘못이고요. 물어봤는데 환자가 대답을 안 했어. 그러면 이건 환자 잘못이에요. 안전하게 약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소아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C급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뭐 저는 제가 한의사지만 나는 기존의 한의사들이 약 다리는 방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제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뽑아내느냐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다리는 방법이에요. 지금 인터넷 좀 보니까 뭐 처방전 공개해라 어쩌라 그런다고 하는데 솔직히 처방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약을 써도요. 나으려면 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예요. 문제는 다리는 방법이거든요. 지금도 이 소아과에서 그렇게 약을 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다렸던 그 우리 본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약 다리는 방법이 증기를 뽑아서 맞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H 그 소아과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 그때 좀 많이 엄마들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게 되면 정말 평상시 쓰는 관심보다 더 많은 관심을 쓰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거 있으면 다 해보고 싶고 저 같으면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H 한방병원에서 소아 한방병원에서 나오는 그 약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약인데 어떻게 아이들이 먹냐면 까맣지가 않은 거예요. 맑고 그리고 쓴 맛이 별로 없어요. 부드럽게 나올 수 있어 하는 정도의 그런 한약. 근데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방법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약을 다릴 때 옛날 어머니들이 부채 들고 뚜껑 열어가면서 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밖에 앉아서. 예, 네. 그 전통 방법으로 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증기를 빼라는 소리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100도씨 이하로 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보통 물이 끓는 온도가 일기압하에서 한 98도?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안 들었을 때 근데 다르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높은 데서 끓기 때문에 좀 줄여가지고 달인다 그러죠. 한 95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달이는 게 좋지 물이 100도씨 이상 올라가 버리면 물성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약을 끓이지 말고 달이라 그러거든요. 저는 약탕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기는 무조건 배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증기를 모아서 이건 약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나 시급했던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완전히 방법이 다른 거네요. 예, 증기는 무조건 배출해야 됩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장학생이라 그러죠. 일하면서 근로장학생처럼 하게 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약제실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얼굴을 항상 여드름 투성이 얼굴이 막 완전 열독 올라가지고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생겼었어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한의 학생이었으니까 그 친구 했던 말이 뭐냐면 누나 이거 증기 때문에 죽겠어. 정말 너무 독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약을 다려봐도 한 4시간 정도 전에는 그냥 뚜껑 열고 다려도 냄새가 굉장히 독해요. 그런데 한 4시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증기가 굉장히 순해지거든요. 그 맛이 달달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향기 자체가 달달해져요. 그래서 충분히 독소를 뺀 다음에 한 8시간 정도 다려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 약 성분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다리고 있습니다. 24시간까지 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리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약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을 다리는 방법, 처방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약을 다리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처방전 주세요. 제가 다려 먹을게요.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 처방을 가지고 어떻게 다려 먹을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무슨 물을 몇 도에서 그렇죠. 어떤 시간을 들일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처방을 할 때는 꼭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방법을 꼭 알려주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일하는 걸 보면서 같은 동료 한의사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무슨 간의 수공업을 하냐 저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공을 들이냐? 간의 수공업이라는 게 집에서 노동하는 게 간의 수공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수공이라고 할 정도로 노동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약탕기에 넣어가지고 약 다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약탕기라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한방에서 쓰고 있는 약탕기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지금 이 친구들이 또 실수한 게 하나가 뭐냐면 설령 이 약 때문에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잠깐 보니까
한 15일 전에 항생제를 먹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양약 문제, 한약 문제하고 둘이 싸운대요. 책임감의 문제. 그런데 이 한의원에 썼던 도적 감기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나요? 도적? 도적 감기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이 약재 자체가 되게 황당한 겁니다. 이게. 어떤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말해봤자 읽어드릴까요? 강활, 과로인, 독활, 목통, 방풍, 복령, 생지황, 전호, 택사, 현삼, 현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모르시죠? 그게 어떤 효과를 내는 저 같은 약들이야? 경우에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흔히 이게 지금 가슴과 배가 땡기듯이 몹시 아픈 급성 열병, 그러니까 열을 내리는데 쓰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 그 다음에 목에 뭐가 붙어 있는데 안 나와 기담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남자의 음부에 통증이 올 때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냐면 몸에 열이 찼어요. 근데 열이 빠져나가지를 못해. 빵빵하게 붙는 거예요. 풍선에 그 온도 올라가면 우리가 공에 온도가 올라가면 빵빵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 열이 가득 차니까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용, 가슴이 답답해. 그리고 기담, 목이 답답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화병이거든요. 화가 남자의 그 음부에 몰렸어. 이게 전부 다 어느 부분에 화가 몰려 있느냐. 그래서 나오는 증상이고 통증인데 이것을 빼기 위해서 쓰는 약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많이 뭐 열이 났거나 무엇인가 그런 것을 보고 처방한 그런 약제인데 그게 어린아이가 써도 되는 건가요? 줄이면 되긴 상관없어요. 소량으로? 쓰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쓰는 과루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소염, 그러니까는 뭐 몸에 염증 치료하고 그다음에 보통 몸에 덩어리나 아니면은 이물질 같은 게 들어있을 때 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목에 걸려 있는 거 뭐 이렇다면 무슨 오래된 가래라든가 뭐 거담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좀 기담이라는 것은 실제 가래가 있는 게 아니고 가래가 붙어 있는 것처럼 느낌이 와요. 그래서 아무리 뱉어도 안 나옵니다.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거든요. 양방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꾸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신경질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온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한의에서 매핵기라 그러는데 매실의 씨가 딱 목에 걸린 것처럼 답답한 증상을 매핵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스트레스 받아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가 18개월이라고 했어요.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그 무슨 녹용을 보약을 좀 먹이고 싶어가지고 녹용을 먹이기 전에 전 단계로 열을 좀 뺍시다. 그래서 이 약을 먹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아이들은 열을 뺄 게 아니라 보약을 주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굉장히 열 체질이기 때문에 그 열을 빼면 큰일 납니다. 그냥 활활 타오르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혈기가 왕성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꺼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걸 빼지 말고 태울 수 있는 장작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불이 올랐을 때는 내 몸에 진액을 태워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약은 주로 어린 아이들이 먹어야 될 보약은 진액을 보충하는 쪽이지 있는 열을 끄는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엄마들은 좋다고 생각해서 홍삼, 뭐 꿀, 뜨거운 거 무지하게 먹이지 않습니까?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이들한테는 독입니다. ADHD나 아니면은 뭐 광기 있지 않습니까? 정신분열증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잘못해서 인삼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풍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 한약 무시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는 화라는 게 가득 들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화병, 요즘 같은 시대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시는데 잘못 썼다가는 우리 몸에 있는 도끼, 화 있잖아요. 이게 화가 온몸을 치고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안에 우리 안에서 흉기가 돼서 우리 몸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참 걱정. 그 아이가 근데 지금 너무 걱정스러운 게 지금 몸에 있는 그런 털들이 많이 빠졌다. 그런데 그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환자를 보지 않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미안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제가 약다리는 방법을 들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무지하게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의학 방송을 하기 전에 옥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과는 이미 알았어도 그걸 공개하지 않고 좋은 성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우리 많은 국민들을 속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나요? 뭐 그렇게 거국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전문 병원에서는 한의사가 일부러 예를 들면 이 아이에 있는 몸을 털을 싹 뽑아버려야지라고 그렇진 생각하고 않았겠죠. 하지 않았을 것이고 네.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아니면 아이를 잘하게 하려고 했을 텐데 한 가지 문제라면 뭐
조직 내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들 말로는 이걸 자기들이 계속 썼는데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가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 이건 법적인 소재입니다.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물어봤다 그러면 의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른들이 지금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신 건데 그런 내용들이 보면 부모들이 저는 양약이든 한약이든 아이들한테는 쓰지 말자주의거든요. 물론 정말 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조카 같은 경우도 태어날 때 1.8kg로 태어났거든요. 완전 미숙아였네요. 네, 그래 심장에 천공도 있고 해서 제가 약을 무지하게 많이 먹였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돼지로 만들어놨습니다. 뚱뚱하게. 근데 지금은 폐적 말라가지고 잘 크고 있는데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그래서 약에다 우유를 타서 먹이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 쓴 약도 촉촉 잘 빨아먹고 봉지채 들고 마시고 지금도 약 좋아하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어린 아이에게 먹일 때는 어떻게 끓이느냐.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들에게 약 속에 들어있는 독성을 충분히 제거하고 약을 복용시키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거 먹이자. 저거 좋다고 하니까 저거 먹이자 하지 마시고요. 아이는 무조건 그냥 밥 잘 먹이면 됩니다. 맞아요. 고기 잘 먹이고요. 요즘 아이들은 거의 제가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먹는 걸 보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먹이려고 뭐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지들이 배고프면 밥 먹어요. 그치,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버릇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주지 말고 밥 잘 먹이면 돼요. 근데 그 전에 뭐 초콜릿 먹여, 과자 먹여, 음료수 먹여 그 칼로리 장난 아니거든요. 몸에는 하나도 안 좋은 건데 정말 안타까운 광경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우리 신체에서 보내는 신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 속에 당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위장이 비었을 때 우리 뇌에서 아 내가 배고파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과자 같은 거 아니면 음료수 같은 거 그 속에 들어있는 칼로리 당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걸 먹었을 때 위장이 비어도 배고프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많이 사주지 마시고 그리고 쓸데없는 약 먹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고플 때 딱 만들어가지고 밥 먹이고요. 버릇을 잘 들이시면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 안 되겠다. 그러면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좋게 진짜 괜찮은 의사 만나셔가지고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의사 말고 맞아요. 예, 자기가 원하는 거 말하지 않는 의사가 사실은 더 좋은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환자를 많이 봤을 때 환자는 꼭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은 의사를 찾습니다. 그렇죠. 약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럼 딴 의사한테 가가지고 약 먹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현명하게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못하면 지금 이 친구는 어린 아이잖아요. 그러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머리카락 털만 안 빠졌지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명하게 아이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니면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나니까 땜빵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함부로 쓰고 고장나니까 땜빵해.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요즘 한국 정말 좋습니다. 돌아다녀보면 제가 이제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필리핀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한국만큼 좋은 데 없습니다. 못 살고 빈민층도 많긴 하지만 한국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몸 관리 잘 못하고 좀 말이 안 되죠. 이상한데 약 먹지 마시고요. 망하는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래 살려고 먹었던 약이 빨리 가는 지옥행 티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여름도 무사히 잘 넘기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 건강도 함께 잘 챙기시면서 건강한 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신 알렉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건강한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